안녕하세요. 교육당 김선진, 김다정입니다. 다정 씨가 오고 나서 벌써 4번째 부포유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달에 한 편씩 촬영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러고 꾸준해. 보니까 그러면 이 영상이 이제 8월에 올라갈 건데 다정 씨는 좀 8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8월 하면 한 해의 절반이죠. 한 해의 절반에서 좀 쉬었다 가야죠. 좀 한 해를 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바야흐로 휴가의 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8월에 이제 학생들은 방학이 있다면 직장인들은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휴가를 떠나야죠. 다정 씨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저 갔다 왔죠. 7월에 아주 기깔나게 쉬고 왔죠. 그때 뭐 읽었던 책이 있나요? 전 그때 딱 안희연 작가님의 당근밥 걷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곧 휴가를 가니까 네. 뭐 읽으실 거예요? 오늘 추천한 책들 오늘 다정 씨가 추천한 책 천재학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휴가 때 이제 휴가 가는 기차 안에서 읽을 책 혹은 휴가 가서 숙소에서 읽을 만한 책을 네. 저희가 가져와 왔습니다. 최고. 그걸 함께 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책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목부터 딩가딩가. 휴가 느낌 낭낭한 날마다 기타입니다. 날마다 기타. 저는 이제 휴가철에 뭘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날마다 시리즈 도서 중에 뭘 추천을 드려도 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 가볍고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되게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는 이야기를 되게 가벼우면서도 진솔하게 담아낸 그런 에세이 시리즈라서 뭐든 좋겠지만 그 중에서 날마다 기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딩가딩가 날마다 기타만 치고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물씬 느껴지는 책이라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날마다 시리즈가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의 약간 일기장을 맞아요. 몰래 맞아요, 보는 느낌? 맞아요. 일기장이에요, 진짜. 저는 사실 기타를 잘 치진 못하거든요. 한 중학교 때. 진짜 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기타를 치긴 쳐요. 근데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기타 취미로 기타 쳐요라고 하면 되게 잘 쳐야 될 것 같잖아요. 이빨로 막 줄 깍깍 끊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악보 보면서 겨우 치는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우긴 배웠는데 한 10년 동안 계속 걸음마자리니까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좋았던 게 그냥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 이 정도만 쳐도 되고 이만큼 쳐도 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독 좋았나 봐요. 너무 저격하는 책이었네요. 다정 씨를. 네, 너 잘 못 쳐? 괜찮아. 와, 이렇게 몰랐던 취미를 알게 되네. 근데 그래서 이걸 말하면은 대학교 때도 말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꼭 기대치가 막 올라. 어딜 가면은 다정아 기타 가져와 봐라. 연주해달라고. 그 정도 아니라고. 엄마가 성그노래를 겨우 친다고. 띵띵띵. 이거 읽으면 그럼 기타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안 그래, 완전. 안 그래도 제가 추천사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의 추천사만 보더라도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님은 기타 배우고 싶어졌다. 이 책 읽고. 맞아. 네, 맞아. 그리고 김다흰 배우님은 오랫동안 가방에 넣어둔 기타를 꺼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사 남겨주셨고 한만희 대표님은 나에게 있어 새해 다진 영순이는 기타를 폼나게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정 씨도 하나를 추천서 쓴다면? 딩가딩가 기타만 치고 살고 싶다. 했잖아요? 저도 이 책을 펼친 날이면은 괜히 기타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봤자 띵띵 이 정도여도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보고 아니면 말고 지금의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금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휴가 가셔서 이 책 읽으시고 남은 하반기에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진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오셔도 좋고 하는 마음에서 이 책 추천드립니다. 깜찍한데?
바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넘어가 봅시다. 주세요. 네. 저는 와. 이제 너무 다른데요? 땡. 저는 이제 좀 네. 여유가 생기면은 평소에 잘 안 읽던 거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현대문학 작품은 되게 잘 접하게 되는데 이제 고전문학은 잘 안 접하게 그쵸.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단테 신곡 읽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유명한 고전이죠. 단테 그쵸. 신곡.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단테 신곡의 안내서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애초에 신곡을 안 읽어본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냐? 이게 프루쇼라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단테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테 논문 중에 재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영문판으로 번역을 했고 그 번역한 거는 프리스턴 단테 프로젝트와 이탈리아 단테 협회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쓰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루쇼를 현대 최고의 단테 권위자 중 한 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 성덕이네요. 그렇죠. 단테가 중세 대표적인 시인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쵸. 이제 단테를 신곡 읽어봤냐 물어보면 이제 안 읽어본 네, 사람. 마찬가지죠. 왜냐면 두께도 두께고 분량도 네. 분량이고 어렵기도 그쵸. 어렵고 그래서 안 읽어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프루쇼는 이 책을 통해서 단테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잡사바 이런 거고. 잡사바 그런 거죠. 이제 단테 신곡은 단테 본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저승의 세 단계인 지옥, 연옥, 천국을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오가는 여정을 다룬 책인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 그 여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단테 신곡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 7가지를 뽑아서 그 7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키워드가 우정이에요. 네. 이제 단테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여러 등장을 하는데요. 단테가 살던 도시의 인물들의 우정 속 긴밀한 그 긴장감, 긴밀한 관계와 어떻게 결별을 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카발칸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단테보다 10살 많은 시인인데 단테가 젊었을 때 자기 이름을 너무 알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시인들한테 그냥 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카발칸티가 이 사람한테 답장을 시로 또 답장을 어머. 해준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머. 단테는 너무 카발칸티를 선명해. 이제 멘토로 삼고 나중에는 이제 가다가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나게 되는데 카발칸티는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네네네. 단테는 엄청난 중세 가톨릭교 사람이거든요. 종교적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네. 종교적 차이로 두 사람이 거리가 조금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테가 이 무신론자인 카발칸티를 지옥으로 보낼지 아니면 연옥으로 보낼지 이게 종교적인 것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단테 신곡에서는. 그렇네요. 왜냐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고 가만하니까. 교리에 따라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도 그 교리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를 배신한 죄는 어디로 가고 뭐 어떤 살인을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나뉘는데 그래서 이 카발칸티를 어느 쪽에 보내야 할지 단테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네, 많이 담겨 재밌네요.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단테 신곡의 가이드북 안내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을 그러니까 단테 신곡을 읽다가 포기했어.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영화 보기 전에 보고 나서 평론가분들의 해석을 읽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그걸 먼저 보고 보아야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해석 먼저 보고 영화 봐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 있듯이 맞아. 이 책도 약간 가이드북 먼저 보고 책을 봐도 재미있고 책을 보고 가이드북을 봐도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문가가 소개하는 내 최애. 그죠? 찐텐이 소개하는 내 최애. 그것도 키워드 7가지 뽑아가지고 제가 이만큼 쓴 거잖아요. 내가 얘를 왜 좋아하냐면.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교유서가 어제 책 중에서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휴가 때 읽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언제 읽겠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휴가철에 이제 시간이 느긋하게 맞습니다. 차 한 잔 내려가지고 그리고 뭔가 읽으면은 있어 보여요. 맞죠. 꽂아만 있어도 있어 보이는 거. 휴가에 뭐 했어? 나 단테 신곡 읽었어. 오, 그니까요. 단테 신곡 누가 감히 도전해 보려고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이 책을 이렇게 꽂아 놓음으로써 아니면 들고 있음으로써 있어 보이는 거죠. 저도 이번에 란지가 납니다. 이번에 연휴 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재밌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내용 자체도 너무 저도 이거 흥미로워요. 재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신곡도 저도 약간 찍먹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찍먹이 안 되는 게 인물이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인물을 여기서는 앞쪽에 그 인물 사전처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장이란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짜장. 네. 정리를 해주셔서 더 보기 편합니다. 저 한번 도전해볼게요. 같이 도전할 사람 구합니다. 고집합니다. 같이 읽기.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다음은요, 제가 불안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자기가별서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7, 8월에 이제 여름휴가를 많이 떠나시는 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피서 목적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좀 쉬자,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으로 좀 그 길게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상반기 좀 잘 정리하고 우리 하반기도 잘 달려보자 라는 으쌰으쌰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린다 로세티라는 미국의 비즈니스 매니저가 혼란과 불안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혼란기를 극복해 가는지를 연구한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요. 인생의 변곡점들을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또 취직을 했잖아요. 취직, 이직, 실직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되게 큰 변화이기도 하고 이 저자는 이런 변화기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자기감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그 변화 이전의 나와 변화 이후의 나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다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더 혼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직을 했으면 전 직장에서는 일했으면 지금은 또 달라야 되는데 계속 전 직장인 것만 기억하고 그때의 나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답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불안해지고 혼란해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분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비즈니스 매니저로 활동을 하셨고 또 미국의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나 대표님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고 좀 얻어갈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그냥 심리학 도서다라고 소개하기보다 뭐죠? 비즈니스 심리 자기계발 도서. 비즈니스 심리 자기계발 도서. 그래서 이거 실제로 자기계발서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혼란과 불안을 다룬다는 면에서 심리학 도서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층이 되게 넓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도 되게 유명한 자기계발서 저자분들도 써주시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님, 노벨 평화상 수상하셨던 분 이렇게 좀 이 업계에서 되게 자명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써주셨어요.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불안기인지 확인할 맞아요. 수 있는 체크 탭이 있고 리플렉션 페이지가 있죠. 그렇죠. 리플렉션 네.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 책의 정말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혼란기인지 아닌지 셀프 진단 해볼 수 있게 자가진단. 네, 자가진단 해볼 수 있게. 맞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제 연구나 상담에서 쓰셨던 질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알차다는 거. 이번에 8월에 서포터즈 분들에게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이 책 읽어보시라고. 근데 이 책을 받으시고 한 분은 너무 시작부터 자기 얘기라서 너무 힝스러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힝이라고 하셨어요. 힝 그 이모티콘 아시죠? 눈물 가득한 눈물 있는 거. 근데 정말 여기에 사례가 되게 다양해서
누구든지 보시면 아, 내 얘기다 싶은 내용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저는 조금 약간 연령대층이 조금 높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네. 중년층, 중장년층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성분의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그리고 퇴직을 한 후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맞아요. 이제 카오스 상태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맞아. 이제 그 상황에 확실히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읽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층 분들한테 좀 더 추천드리는 맞아요. 책입니다. 상실이나 이별에 있어서 느끼는 불안과 혼란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렇게 남은 하반기에 자기를 잃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그런 휴가기를 보내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휴가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요. 2, 3일 정도 연차 쓰고 보통 네. 가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좀 짧은 책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책 시리즈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100페이지 맞죠. 아니 100페이지가 아니라 200페이지 안쪽에 짧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단테 신곡 읽기도 되게 짧은 책인데 이 책보다 훨씬 더 얇은 이거 보시는 분들 저게 짧다. 이 정도면 짧지. 그쵸. 야, 어제의 책 시리즈 중에 이 정도면 이게 한 3개 정도 돼야 보통의 그 사이즈죠. 그렇죠. 오카마리의 기억서사입니다. 이 책은 기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책인데요. 특정 사건에 휘말려서 그 기억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하나 일단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브라 샤틸라 학살이 있는데 이거에 1982년에 일어난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450명에서 3,500명까지 학살한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난민들이 이제 희생을 당한 거죠. 크나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이 이 피해자들 외에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많이 맞아요. 없거든요. 이 책에서 저자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의 공유인데요. 남이 경험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저자는 사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이가 나타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해줘야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경험했고 그 사건으로 후유증을 입은 사람들은 사실 그 사건을 떠올리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3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대변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책이 저한테 좀 더 와닿았던 이유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일본군한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위안부가 되어야만 했던 여성의 경험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위안소에서 탈출 계획을 세우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친구인 거죠. 글을 작성자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일본군 병사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시체를 본보기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불로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작성하신 분은 아직도 그러니까 불에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으면 그때가 너무 떠올라서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면 그 친구가 떠오르는 것을 넘어서 그때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위안소에서 있었던 일들, 그쵸. 그 모든 게다 일본군이 생각이 나는 어떻게 자신한테 했는지 네.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이제 주제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네. 쉰들러 리스트랑 좀 유명한 영화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발자크의 아듀 같은 단편 소설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외서 같은 경우는 네. 우리한테 확 와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그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건의 경험을 우리 모두 다 나눠 가져야 한다. 사실 이런 트라우마는
완전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당사자가 발설하는 것도 되게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해야 된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건이 계속 기억되고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굉장히 너무 많죠. 많이 있잖아요. 진짜 많죠. 저도 진짜 엄청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피해를 입어서 유가족분들이 이제 시위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회 상황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뭐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조금 더 이렇게 일으켜서 세상에 이렇게 내보여줘야지 그쵸. 좀 바뀌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여울 선생님께서 쓰신 추천사를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추천서 너무 좋아요. 이 책은 트라우마로 인해 아픈 사람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너무나 생생한 기억으로 살아남아 있어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의 재단 위에 올려질 것이다. 우리가 기억을 잊지 않는 한 기억을 이야기로 생생하게 복원하려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한 아픈 트라우마의 기억은 결코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기억과 이야기의 본질, 트라우마와 스토리텔링의 본질에 대한 눈부신 통찰을 담은 최고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너무 좋아요, 추천사가. 오늘은 이제 휴가를 떠나는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4종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좀 여러 장르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분야가 끌린다 하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교육당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